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5강입니다. 자, 소농 농업 창업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현재 그 농업이 어려운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청년농, 소농들이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그 시장 포화 문제, 낮은 수익률의 문제. 그래서 새로운 농업 시장이 필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필요하다 보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뭐 수많은 정책과 이런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나름대로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농업 창업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창업 교육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업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그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은 대다수가 소농이고요. 근데 이제 소농의 99% 선택은 식량적 기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학 생산을 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입 농산물과 같이 이제 경쟁해야 되는 시장 포화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가 이제 어려운, 이제 수익률이 낮죠.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않냐. 그래서 소농이 대농은 그나마 이제 물량적으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만, 소농은 아니면 이제 지금의 이제 귀농하신 분들, 그 청년농은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자본이 없는 농가들 아니면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요. 그래서 그러면 소농과 이런 자본이 부족한 그런 농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게 저희 고심이고, 다시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안전한 수익률의 농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험이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소농에 특화된 농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농촌과 농업의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기능이고요. 농장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그 다음에 농부의 그 기술과 재능 같은 것도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거든요. 앞서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농업 기능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경관적 기능, 뭐 효육적 기능, 치유적 기능, 이런 것들이 활용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농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농촌의 이제 식량적 기능은 이제 우리가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포화될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 과잉 시대는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식량 부족 국가이고, 단지 뭐냐 시장에서 포화일 뿐이죠. 수입 농산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 중에 이제 식량적 기능만의 그 일부는 가더라도요, 일부의 농업은 이쪽으로 같이 담아내는 식량적 기능과 더불어서 치유적 기능, 교육적 기능, 이런 것들 같이 가는 농업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특별하게 뭐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농업 과정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농사 기술적인, 그 다음에 지식적인, 이게 따르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농업에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다원적 기능은 뭐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능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많이 잃어버렸고요. 이걸 되살리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농업의 기술이겠죠. 어쨌든 식량적 기능은 이제 잘 작동되고 있고 시장 포화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홍수 조절 같은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농업 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 전에 농업은 외쟁기 밭갈이 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밭갈이가 되면서, 밭갈이가 뭐냐 외쟁기 하다 보니까 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에 고랑마다 물이 고여서, 그리고 그 밭 안에 물이 고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업은 빗물을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예방이 아니라 재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외전기 밭갈이는 고랑마다 물이 고여서 그 물들이 천천히 스며들게 되는 수자원 함량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빗물을 다 빼버리거든요. 또 그 밭가리가 뭐냐면 이제 전면적인 밭가리다 보니까 경반층이 있다 보니까 더 그 딱딱하게 흙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빗물이 더 내려가지를 못하고 되려 빗물이 그쪽에 멈추게 돼서 병충해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은. 그리고 토양 보존 기능입니다. 우리가 강원도나 어디면 백두대간에 그 경사진 지역에서 농사 짓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외쟁기로 해서 등선을 따라서 하는데 거기서 흙이 안 쓸려가요. 근데 이제 현대화된 농업에 하는 트랙터 밭가려는 데는 뭐냐면 3선에 한 번씩 객토를 할 정도로 흙이 쓸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전명력으로 그런 게 흙이 빗물에 맞아 쓸려가는 게 환경부 발표가 1년에 40톤 쓸려간다 그럽니다. 자, 흙 1cm가 만드는데 20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 3cm가 쓸려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흙이라는 거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셨고 다음 세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농업이 간다 그러면 굉장히 재앙적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흙과 유실되면서 비료탭이 유실돼서 이제 하천과 강의 녹조와 적조의 원인은 이미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적 기능입니다. 뭐 흙의 영양이 감소하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다음은 문화적 기능이거든요. 문화는 뭡니까? 농업이거든요. 농업은 문화고 문화는 농업이다. 문화의 뜻은 뭐냐면 재배하다 경작하다거든요. 예술의 문화 쪽은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휘적으로 많이 그 같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보고 뭔가 그 되살리는 복원하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농업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농업이 식량 생산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같이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뭐 생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생각에 어쩌고 농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조금 이제 그 설명을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본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업을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가치는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농업이 지금 소농이 가야 할 그 방향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치유적 기능이라 보거든요. 그 농업의 식량적 기능은 이미 이루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포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적 기능이 굉장히 고퀄리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우리 그 지금에 보면 이제 수백만 질병 환우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 정말 당뇨, 암, 그다음에 만성 질환의 아토피 넘치거든요. 넘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질병 치료한 환우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예방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원인을 치유하는 분들,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을 연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치유 농업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치유 농업이 돼야 이제 치유 음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치유 농업은 뭐냐면 이제 2그룹의 치유 농업이 현재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4그룹의 치유 농업입니다. 아니면 5그룹의. 그는 5그룹은 물이라도 4그룹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나온 농산물이 바로 치유 음식에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과일과 채소의 미네랄 함유량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많이 접하는 자료들이죠. 복숭아 이제 50년 전에 여자 성인 한 사람이 비타민 A 섭취할 때 복숭아 2개를 먹으면 해결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3개.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는 철분 아닙니까? 지금 85%가 감소했답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양배추의 비타민 D가 90% 감소했다. 50년에 비해서. 100년 전에 사과 한 개의 영양을 먹으려면 지금 40개는 먹어야 된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 유기농 과수를 하신 분이 참석하셨다가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농사 방법을 본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농사, 미국이 이제
농사 기술이 굉장히 그 대단이지만은 기술도 앞서 있거든요. 기술이 뭐냐면 이제 3그룹, 4그룹에 2그룹 한 농가도 많습니다만은 벌써 지금 3그룹에 4그룹 한 농가가 지금 미 농업의 발표가 뭐냐면 50% 넘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한 40기가 아니라 한 우리나라에서는 60개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교육생분들이 웃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토양의 영양 감소, 그건 뭐냐면 이런 생산된 과일 채소 같은 그 영양의 감소와 이제 연결성이라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연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지금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현재 농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3그룹에서 4그룹. 이게 4그룹입니다만은 3그룹은 뭐냐면 이제 이런 유기물 멀쩡한 상태의 부분경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밭갈이 한 번도 안 하고요. 우리나라 농업에 대개 보면 밭갈이 한 번에서 몇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추세는 뭐냐? 밭갈이 안 하는 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하고 단지 씨앗을 심는 부분경운 쪽으로. 이제 아니면 모종을 심는다는 거. 그게 또 부분경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산 비용을 줄이고 이제 흙의 영양을 생산하는 품질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도 줄이다 보니까 농약 사용이 줄어들겠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농업이 뭐냐? 질병 환우들. 이런 그 럭셔리 굉장히 고퀄리티 소비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건강 산업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건강 산업의 건강 농업이 건강 음식이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30%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 환우를 대해서 정말 그 4그룹, 5그룹 같은 그런 생명이 살아있는 흙, 거기서 이제 이런 치유 농업의 농장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유 농산물 재료가 나와서 치유 음식 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농업이 어떻게 보면 소농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한 흙은 건강한 그 음식을 만든다는 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제 질병 치유적인 농업을 가야 된다. 그래서 치유적인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질병 치유의 그런 고퀄리티의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건강 산업이 아니라 치유 산업 쪽으로 가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소농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다. 도시농이라 그러면 이제 도시를 치유하면서 사람 치유하는 농업. 그 치유농과 소농은 농촌을 치유하면서 도시를 치유하는 농업. 그러니까 우리가 2그룹 농사에 머무를까 아니라 비료태비하는, 그래서 3그룹과 4그룹과는 주로 이제 5그룹은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4그룹과 5그룹은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식량적 기능은 어떻게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 포화일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문화적 기능, 교육적 기능, 이런 토양 보존 기능, 홍수 조절 기능, 환경적 기능,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할 게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치유적 기능이다. 농촌 농업에 어쨌든 농업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농업 기술이 2그룹 기술을 가지고는 이걸 담아내기 힘들다는 건 이미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4그룹, 5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번 소농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서 소량 생산하는 데서는 이런 고퀄리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식량적 기능에서 대다수 하고 있고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도 가는 거 아니거든요. 노동이 돼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되고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10만원짜리 가방 있는 하신 분들이 1억짜리 가방이 수익이 좋으니까 다 1억짜리 가방,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학교, 그 다음에 도시의 공원 터밭, 그리고 건강 때문에도 있지만 암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당뇨가 있어서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유적 개념에 그래서 4그룹 이상의 농사를 하는 그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농촌과 농업에 가져 있는 그런 기능을 담아내는, 그래서 치유 농산물을 생산한 전업농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 농장과 체험교육 농장은요, 압수되겠습니다만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2그룹 농사로 해서 치유 농업이다 하는 것보다는 4그룹 정도 5그룹 정도 담아내면은 그걸 모두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떳떳하고요. 자, 농부님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요,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존중을 받거든요.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냐면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교육이 다양해지고요. 가령 체험교육 농장 하는데 떡 맺히고 아니면 뭐 순두부 만들게 하고 무슨 따로 환경교육 자료 만들 필요 없이 농장 안에 있는 자원 가지고 기능 가지고 좀 가능하거든요. 흙에 벌레 하나 살아가는 거. 그리고 환경교육, 윤리적 교육이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치유의 체류형 자연치유 농장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뭐 큰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카페나 블로그에 필요성만 얘기했지, 앞으로 제가 10년 됐지 20년 됐지만은 이거에 올인할 예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해 나갈 건데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참여해야 될 능력을 갖추신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참여한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의 제안은 뭐냐면 건강운동도 있지만 치유운동이란 개념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 61살입니다. 그러니까 61살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이 건강운동이거든요. 그럼 치유운동이 뭐냐? 제가 61살인데 저는 하는 운동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냐면 10년 점을 내걸려 50살에 되고 40살에 건강, 그런 근육과 혈관과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개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요, 건강운동의 지식이나 건강센터 운동이나 그런 운동가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치유운동의 개념은 지식적인 몇 가지가 있지 정적인 운동에 전혀 없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근데 건강운동의 이런 퀄리티도 높지만은 치유운동 개념은 비교가 안 될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왜? 뭐 상식적으로 보셔도 틀리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음식점은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뭐 쉽게 찾지만은 치유음식점은 없거든요. 뭐 치유음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건강농업입니다. 친환경 균형이 있죠. 뭐 우리 주변에 이제 제가 40년간가 그 교류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어떠냐 그러면 뭐 보통 30-40%입니다. 50%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치유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죠. 건강 농업에 되게 이제 2그룹에 맞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치유 농업은 이제 바로 전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4그룹과 5그룹 얘기합니다. 5그룹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4그룹은 세계 농업의 추세고 하고 있기 때문에 4그룹은 가는데 큰 지장도 없고 굉장히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2그룹의 생산 비용에 지금 100이라 그러면 2그룹이 4그룹 했을 때 생산 비용이 10% 가정 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품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농업에 가져 있는 기능도 담아낼 수 있고요. 그런 교육적인, 그런 문화적인, 치유적인 개념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편에는 농업 창업에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땅을 사놓고 아니면 이제 집을 지어놓고 아니면 시설 내놓고 오셔가지고 거의 뭐랄까 교육을 먼저 받고 이걸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교육 받고 나서 실수하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은 제가 10몇 년 동안 저는 또 이제 농업 창업 교육과 컨설팅 해오면서 얻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기술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